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CF-18 호넷은 캐나다 공군 RCAF 로얄 캐네디안 에어포스 위 주력 전투기로서 원래 미국의 F/A-18A B 호넷을 기반으로 한 변형 기종이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노후화된 CF-104 스타파이터, CF-101 부두, 그리고 CF-116 프리덤 파이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맥도넬 더글라스와 노스롭이 공동 개발한 F/A-18 호넷이 선택되었으며 캐나다의 요구에 맞게 일부 장비와 항전 장비가 수정된 버전이 CF-18으로 명명되었다. 이 전투기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캐나다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약했고 나토 작전뿐 아니라 북극 방어와 국내 영공 방위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한민국 공군 ROKAF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에어포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다양한 전투기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기종들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당시 한국은 이미 F-52, F-4D, 이 팬텀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점차 F-16C/D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더 현대적이고 다목적 능력을 가진 기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보유한 여러 전투기를 시험하거나 기술적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CF-18 호넷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 대상으로 거론된 사례 중 하나였다. CF-18은 F/A-18A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캐나다의 작전 환경에 맞추어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야간 항법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 조종석 계기판 위에 레트라스코프라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조종사가 야간에도 쉽게 계기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수 부분에 페인트 마킹이 추가되어 공중급유 시 조종사가 급유 프로브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과 북극권 방어 임무에 적합하도록 반영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CF-18을 직접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미 캐나다 공동훈련이나 나토 체계 하에서 간접적으로 이 기종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항공 전술 연구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ROKAF는 F/A-18 계열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해군력 강화와 함께 다목적 함재기 또는 지상기지 기반 다목적 전투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때 캐나다 CF-18은 단순히 미 해군용 F/A-18과 비교되는 대상일 뿐 아니라 북극과 한반도처럼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 얼마나 운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CF-18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투기는 단좌형, A형과 복좌형, B형으로 나뉘며 캐나다는 두 버전을 모두 운용하였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달하며 전투 행동 반경은 약 74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무장면에서는 AIM-7 스페로우, AIM-9 사이드와인더, 후속으로는 AIM-120 AMR AAM-0대공 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하다. 또한 AGM-65 매버릭, JDAM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 등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서의 능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CF-18은 나토의 발칸반도 작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다수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되었다. 한국 공군이 CF-18을 직접 도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미 F-16 도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F-16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당시 한국의 국방 예산과 전략적 요구에 더 부합했으며 미국의 대규모 생산과 지원 체계 덕분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반면 CF-18은 캐나다형 특수 개량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직접 운용하기에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한국의 F-16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CF-18 같은 제3국 변형 기체를 선택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18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항공 전략 발전 과정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체를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동맹국의 경험과 기술을 분석하여 한국 공군의 현대화 방향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F-18위 북극 작전 경험은 혹독한 겨울 기후를 가진 한반도의 동해 지역과 강원도 산악지대에서의 작전 환경과 유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CF-18위 다목적 운용 능력은 한국 공군이 이후 KF-16, 그리고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목적성,
멀티롤 케이퍼빌리티를 핵심 가치로 삼게 한 배경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CF-18은 항전 장비와 통합 무장 체계에서 당시 F-16과 다른 철학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이 기체는 상발 엔진을 채택했기 때문에 단발 F-16보다 엔진 신뢰성이 높고 해상 작전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에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동시에 쌍발 엔진은 유지비와 연료 소모가 크다는 단점도 있었다. 결국 한국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발 F-16을 선택했지만 CF-18위 쌍발 엔진 안정성 개념은 이후 F-1K/이글 도입에서 다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CF-18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군사 협력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로도 의미를 가진다. 두 나라는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후 관계를 유지해왔고 나토 및 UN 활동에서도 협력을 이어왔다. CF-18이 직접 한국에 배치된 적은 없지만 캐나다 공군이 한반도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으로 언급된 바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나 다국적 공군 훈련에서 CF-18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함께 작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사례는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러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CF-18 호넷은 한국 공군이 직접 운용한 기체는 아니었지만 그 존재와 평가 과정은 한국의 전력 현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의 특수 운영 환경에 맞게 개량된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으로 하여금 혹독한 기후, 다목적 임무 수행, 그리고 상발 엔진 안정성 같은 요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게 만들었다. 또한 F-16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공군이 KF-16, F-15K, 그리고 KF-21과 같은 다양한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했다. 오늘날 CF-18은 점차 퇴역 수순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 평가와 경험은 한국 공군의 역사 속에서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